안녕하십니까. 참진치과 기용소 소장 이상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일이 많아서 많이 바빴어요. 바쁘고 처음에 이 영상을 올리려고 한 계기는 제가 공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정리한 거, 서재에 묵혀놓기 아까웠던 것들을 제가 다 이제 풀려고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제가 일할 때 막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물어서 구글링에도 나오지 않는 것들, 물어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만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올리려고 일단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구독자 수가 138분. 그죠? 그 영상을 보시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공을 하든 아니면 학교를 들어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회에 걸쳐서 아마 이제 댓글에 대한 답변에 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무 환경이나 연봉이 안 좋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이 댓글을 올리신 분은 아직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이번에 입학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걱정이 있는데 왜 기공과를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는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을 습득하고 누군가를 싸운다는 게 치고받고가 아니고 누군가 기술 대결을 이렇게 해서 이기거나 아니면 쉽게 지지 않거나 하는 이제 그 정도 기술이 되기 전까지는 월급은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경영자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1인 기공소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졸업생이 한 명 들어왔고 그리고 한 명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새 거래처가 많이 늘어가지고 저도 지금 졸업생 같은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주고 쓰고는 있어요. 공식적으로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걸로 나머지 점심시간 1시에서 2시는 점심시간이니까 빼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의무적으로 30분을 쉬게 합니다. 근데 그 30분을 돈을 안 줘요. 쉬러 가는 타임에 지문을 찍고 쉬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졸업생 기사는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하지만 한 달 동안은 이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 그 수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숙련자들이 5분 만에 하는 걸 당연히 졸업생이니까 서툴겠죠. 30분 정도 한다든지. 그리고 팔리싱 같은 거, 골드 크라운 팔리싱 같은 거 제일 먼저 시키죠. 그런 거 골드 팔리싱 시키면 제가 5분 만에 하는 걸 이 친구는 15분, 20분 잡고 있고, 그리고 저가 바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분, 15분 잡는 거를 2시간 가까이 잡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손해죠? 그죠? 크라운 하나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크라운 하나 지금 35,000원 받는다고 했죠. 크라운 하나가 35,000원 받는데 작업하는 시간을 최소로 만들어야 그 남은 시간만큼 제가 남는단 말이죠. 근데 컨택이랑 바이트를 이 친구가 그거를 2시간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2시간은 제가 지금 얼마를 주고 있는 거죠? 17,000원 가까이 주고 있죠. 17,000원 가까이를 이 크라운 컨택 바이트, 크라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컨택 바이트 이 하나만 2시간을 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면 저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졸업생들이라든지 이 얘네들이 면접을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생각하는 월급이 얼마냐고 생각해보니까 190을 달래요. 최저임금이니까 190을 달래요. 그렇게 하면 일단 처음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드는 입장은 내가 얘를 190을 주고 쓰고 그 다음에 점심값 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밥은 먹이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아깝지는 않지만 어쨌든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점심값 치고 그리고 사대보험도 내가 내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얘가 얼마나 조각을 할 줄 알고 어느 스텝까지 할 줄도 모르는데 게다가 졸업생이니까 선뜻
겁부터 납니다. 뽑기 싫어요, 사실. 그런 말은 어느 회사나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뭐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직업 학원 같은 데 가서 엑셀이나 이런 거를 엄청 이제 배웠어요. 학원에서 이제 모스를 땄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회사에 회계 업무를 맡는 이런 사람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막 서류가 막 날라옵니다. 서류가 막 오면 이제 그걸 타이핑을 해서 쳐요. 그런 거 같은 경우면 그렇게 줘도 돼요. 맞잖아요. 그 자리는 그 학원을 모스 딴 사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작업할 줄 아는 사람들을 갖다 앉히면 어쨌든 수식만 잘 넣으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사람을 써도 돼요. 사장이 앉아서 그걸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차라리 그 사장은 다른 데서 수익을 창출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치과 기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치과 기공, 기술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술직은 일단 A라는 기공소에 갔으면 A라는 기공소의 스타일을 배우고 맞춰야 돼요. 그리고 B라는 기공소에 이직을 하든 아니면 처음부터 또 B라는 기공소에 가든 그 기공소에 대한 스타일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월급이 높은 기공사는 왜 높겠습니까? 왜? 자기 프라이드가 강해서? 자기가 만든 포세린이나 크라운이 예술이라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치과 기공에서 프로페셔널이라는 거는 나의 그 치아 형태라든지 컨택 바이트에 대한 이런 기준이 있지만, A 기공소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소장이 이 치과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치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지? 이 치과는 형태가 조금 몽글몽글한 걸 좋아하고, 이 치과는 헐크 같은 형태를 좋아한다. 이러면은 바로바로 거기에 투입을, 그 수요에 맞는 형태를 맞춰주는 사람은 당연히 연봉을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원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최소 뭐 1, 2, 4년, 3년 차는 좀 짬이 됐으니까 1, 2년 차로 쳐요. 왔는데 연봉을 얘기를 한다? 최저임금을 달라? 그럴 바에 그 돈에서 50만 원 더 주고 저는 3, 4년 차를 씁니다. 그게 더 속 편하거든요. 알아서 다 하니까. 지금 뭐 이거 보시는 영상을 보시면 학생들도 많은데, 기공사가 가져야 될 이제 자세 중에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열정과 체력을 얘기를 했어요. 왜냐? 당연히 법에는 많이 걸리지만, 아니 이 세상에 야근하는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야근하면서도 야근 수당 다 주는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없어요. 잘 없어. 게다가 이 소장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기공소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죠. 마음에 드는 거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일을 정말 잘하는데 임금이 좀 싸거나, 그죠? 아니면은 그 손실을 내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졸업생 여러분, 지금 본인이 몸값 따질 때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치과 기공을 졸업하고 나서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한 40% 됩니다. 왜? 뭐 월급은 그래 받는다고 쳐요. 근데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월급이 적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월급은 주는데 하루 종일 핀작업만 시킨다. 하루 종일 뒤치다거리 시킨다. 하루하루 자기 발전이 없는 일을 시킨다면 당연히 때려치우고 나와야 됩니다. 그 기공소는 당신을 그렇게 쓰려고 채용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자리는 굳이 당신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그 기공소도 딱히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런 자리는 대부분 다 기공사 면허는 가지고 있는데 일을 오래 쉬었다거나, 아니면 애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보내고 와서 잠깐 이제 기공소 출근해가지고 핀 작업 드르륵 하고 퇴근하고, 이런 사람, 그 사람들도 불법은 아니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정말 크게 되고 싶고 소장이 되고 싶고 치과에 들어가서 유명한 실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근무 환경 뭐 좋은 데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이거는 알고 학교 들어가셔서 다른 꿈을 찾아가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근무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무 환경, 일단 우리는 분진이 많이 날립니다. 가루가 많이 날려요. 날리고,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 보철을 뭐 금속도 녹여야 되고, 포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네스에 올렸다 내려오면 뭐 930도, 940도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뭐 이런 열이 많은 일도 합니다. 그리고 라바보를 씻고 뭐 하고 하는 손도 많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석고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뭐 그만큼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거 놔주면 좋겠지만 그런 환경이 잘 갖춰진 데는 잘 없다. 저도 이번에 한 대 넣을 겁니다, 공기청정기를. 근데 지금 세상을 보면 밖에 미세먼지보다 기공소가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자, 연봉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연봉 최저시급 지켜요. 최저시급은 지키는데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버티는 사람은 뭐 나중에 프로가 되는 거고, 프로가 되면 부르는 게 몸값인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니면 중간에 포기해서 뭐 갑자기 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잡고 싶어 하고 불의가 타가지고 갑자기 경찰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나라에 이바지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빠집니다. 딱히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사람도 잘 못 봤어요. 인구가 적은 시골 같은 데는 잘 됩니다. 하지만 대도시 쪽에 경찰과 공무원 준비를 하는 애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근무 환경, 연봉 이런 거는 정말 기공소마다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졸업생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3, 4년 차를 한 2번 정도 써봤는데 안 고쳐져요. 스타일이 안 고쳐져요. 저희 참진 치과 기공소에서 나가는 기공물은 참진 스타일이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 기사의 스타일로 이래 나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거래하는 원장님들은 제 스타일을 보고 보철을 맡기는 건데, 그죠? 바로 피드백이 뭐 깐깐한 데는 바로 옵니다. 형태가 이상하다고. 얼마나 쪽팔립니까? 3, 4년 차인데 형태가 이상하다고 컴플레인이 오면은 그 사람은 3년 동안 뭐 한 거죠? 졸업생을 뽑은 이유는 제 스타일로 처음부터 키우려고 졸업생을 뽑았고, 저는 기공소도 운영을 할 거지만 다른 사업 2가지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저를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움직이려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저만큼 쳐내는 실력이 되면 당연히 연차 상관없이 소장급 월급을 줄 겁니다. 정리를 하면 2804에 자주 올라오는 이런 잡 2804에 자주 올라오는 그 기공소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구하는 데는 계속 구합니다. 계속 나가서. 그 이유는 뭘까요? 유추해 보세요. 근무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무 환경이 좋고 연봉이 좋은 것은 기사가 왜 나갑니까? 자리 안 납니다. 정말로. 그러면 좋은 기공소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인맥이에요. 인맥. 잡 2804에서 사람 구하는 데 가지 말고 잡 2804에 사람을 소장이 왜 올려요? 왜 올릴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장이면 기사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좋은 기공소 같은 경우는 줄을 서 있는데, 줄을 안 서 있고 지인들한테 야 이거 기사 없나 이렇게 물어봐도 일할 기사가 없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런 데도 구하지 말고, 교수님도 믿지 말고. 교수님들 왜 믿지 말라고 하느냐, 그분들은 지금 많이 이제 뭐 바뀌었죠.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취직을 시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4대 보험 드렸냐 뭐 이렇게 전화가 계속 옵니다. 왜? 취업률 때문에. 취업률이 이 과가 사니까 그 과가 사는 길이고 본인의 직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든 취직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교수님도 좀 그렇다. 그러면 학생 때부터 좀 잘 움직이셔야 됩니다. 선배들 스터디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인맥을 좀 넓히고 인맥을 넓히면 그 스터디에 뭐 소장급이든 실장급이든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친해지면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곧 졸업을 하는데 취업하고 싶다 이러면요, 소문이 납니다. 본인이 공부를 잘했고 조각을 학생 때 잘했고 이래 되면 소문이 나면은 소장들이 먼저 연락을 합니다. 우리한테 오지 않겠냐고. 그러면 본인은 기공소를 골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어떤 기공소에서 스터디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소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소장님이 나랑 할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소장님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소장이랑 통화하다가 기사가 안 구해진다 이러면 있다 잠깐만 이러면서 연락처를 주거나, 이렇게 돼서 취업이 돼야 좋은 거지.
왜냐면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소개시켜주는 기공사가 가는 기공소가 쓰레기라면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욕은 제가 소개해준 사람이 욕을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 구하지 마시고 굳이 한국에서 좋은 기공소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 스터디 활동을 해서 인맥을 넓혀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댓글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본인에게 좀 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책임하게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청춘을 응원한다. 무슨 뭐 아프니까 어쩌고 뭐 이런 다 뻥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가 청춘 젊은 분들한테 그냥 점수 따고 좋은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즐기면 뭐 다 된다? 즐겨서 절대 안 됩니다. 즐겨서 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본인의 일을 어떤 식으로 즐기는 거에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즐겨서 뭘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언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물론 응원합니다. 당연히 응원하죠. 근데 무책임하게 뭐 즐기는 자를 뭐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완전 뻥이에요. TV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분노합니다. 물론 개인 간의 차이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큰 성공을 바라지 않고 나는 그냥 즐겁게 살래. 돈이 많이 없어도 되고 나는 내 가족이랑 즐겁게 살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 꿈을 어느 정도 이루어보겠다라고 이뤄내겠다.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보고 싶은 분들한테 그 얘기는 진짜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즐겨서 되는 거 없습니다. 즐기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매일 뛰고 그렇게 힘들게 저희 농구 한 번 하면 3kg 빠지거든요.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나는 이게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극한의 고통이 너무 즐겁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고통스럽지 않고 난 너무 이게 즐거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실 가식이고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여러분들한테 정말 냉정하게 자신에게 냉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